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흰쌀밥에 국물을 한술 뜨고 오후에는 출출함을 달래려 빵이나 국수를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것은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방금 내 입으로 들어간 그 음식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지, 어느 장기를 거쳐 어디로 흘러가는지 말입니다. 왜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을 나서며 당뇨입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와 함께 혈당 측정기에 24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그래픽 효과.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라고 말이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너무 많은 음식 속에서도, 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말이면 늘 부족했던 잠 속에서도 여러분의 몸속 장기들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몸은 비로소 혈당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피가 달콤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등이죠. 오늘 이 영상 1편과 2편에서는 당뇨병에 보이지 않는 시작부터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메커니즘, 또 치료약과 더불어 그리고 최신 의학이 밝혀낸 대사 회복의 비밀까지 아주 쉽고, 그러나 그 어떤 영상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약한 알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 몸을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당뇨병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첨단 도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거대한 펌프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죠.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은 도시 전역으로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는 뇌이고, 들어온 원료를 가공하고 정화하는 화학 공장은 간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고성능 정수기가 바로 신장, 즉 콩팥이죠.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십조 개의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도시라도 연료가 없으면 멈춰서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자 연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필요한 거대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각자 전혀 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첫째,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밥, 빵, 국수, 감자, 고구마, 떡, 그리고 청량음료에 가득한 설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탄수화물은 위장관을 거치면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 알갱이로 분해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휘발유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주유구를 통해 들어가야 하듯, 사람의 세포가 숨을 쉬고 일하려면 반드시 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망 컴퓨터인 뇌,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육과 심장은 이 포도당을 제1순위 연료로 사용합니다. 둘째,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에 가득합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아미노산은 연료라기보다는 도시를 보수하고 확장하는 건축 재료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고 피부를 재생하며 머리카락을 기르고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세포와 호르몬을 만드는데 사용되죠. 셋째, 지방입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의 기름,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죠. 많은 사람이 지방을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은 훌륭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자 세포의 벽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라는 도시는 탄수화물이라는 연료, 단백질이라는 재료, 지방이라는 저장 창고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런데 왜 당뇨병에서는 유독 이 세 가지 중 탄수화물, 즉 포도당만 문제 삼는 걸까요? 혈당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바로 이 포도당 연료 배달 시스템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도로가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포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 인슐린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들은 혈액이라는 도로 위로 일제히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혈액은 도로이고 포도당은 에너지를 가득 실은 배달 트럭입니다. 그리고 배달 목적지인 수십조 개의 세포는 작은 집들이죠. 포도당 트럭들은 각 세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의 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포도당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냥은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어야만 하죠. 이 굳게 닫힌 세포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 마법의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상복부 뒤쪽에 자리 잡은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배달 시스템이 자석처럼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당 트럭들이 혈관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를 감지한 췌장 센서가 작동하여 인슐린 열쇠를 혈액 속으로 아낌없이 분비합니다. 인슐린 열쇠가 세포집 문고리에 찰칵 꽂히며 문을 열어줍니다. 그제야 포도당 트럭들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 연료로 태워집니다. 도로 위에 트럭들이 사라지니 혈당은 다시 안전한 정상 수치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신비로운 혈당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앓으면서 포도당 자체를 죄악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포도당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의 불꽃이자 고마운 연료입니다. 진짜 문제는 포도당 자체가 아니라 이 고마운 연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도로 즉 혈관 위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될 때 생깁니다. 배달되지 못한 트럭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워 정체가 일어나듯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썩어가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바로 고혈당이라고 부르며 이 배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결정적 차이는 알아야 합니다. 의학 전문 채널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항상 1형 당뇨와 2형 당뇨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둘은 몸속에서 벌어지는 재앙의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당뇨를 정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먼저 일형 당뇨병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열쇠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일형 당뇨는 환자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뚱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켜 우리 편인 췌장의 인슐린 생산 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해 파괴해버리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열쇠 공장 자체가 부서졌으니 몸속에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문을 열 방법이 전혀 없으니 포도당 트럭들은 혈관에 그대로 갇히고 세포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이 경우 치료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외부에서 인슐린 열쇠를 주사로 직접 공급해 주는 것뿐이죠.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급격히 발생하여 과거에는 소아당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 병은 처음부터 인슐린 열쇠가 부족한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의 초기에는 일반인보다 인슐린 열쇠가 훨씬 더 많이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열쇠가 아니라 세포의 문고리에 있습니다. 인슐린 열쇠를 문고리에 꽂고 아무리 돌려도 문이 뻑뻑해서 열리지 않는 상태,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일형 당뇨는 열쇠가 없어서 문을 못 여는 비극이고, 2형 당뇨는 열쇠는 천지에 널려 있는데 세포 문고리가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왜 멀쩡하던 세포들은 어느 날부터 인슐린 열쇠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현대의학이 직면한 2형 당뇨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세포는 왜 인슐린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여기에는 단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 작용하죠. 하지만 가장 거대한 흐름은 바로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음식을 한번 먹으면 언제 다시 먹을지 몰랐기에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아끼고 저장하도록 진화했죠. 하지만 현대인은 다릅니다.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달게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돌아서면 시럽을 가득 넣은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면 요리를 먹고,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을 즐긴 뒤 밤늦게 달콤한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는 양은 과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며 잠은 늘 부족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365일 24시간 내내 에너지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을 걸어 잠근 세포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이미 어제 먹은 당분, 오늘 아침에 들어온 지방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창고가 터지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인슐린 열쇠가 또 찾아와 문을 찰칵거리며 포도당 트럭을 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세포는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당을 더 받았다간 나 세포는 터져 죽고 말 거야. 이제 그만 가져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문고리를 안에서 걸어 잠그고 인슐린의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정체입니다. 세포가 살기 위해 반항을 시작한 것이죠. 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주범이 바로 복부 비만과 지방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뱃살을 그저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내장 사이사이에 낀 복부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이 내장 지방들은 혈관 속으로 끊임없이 나쁜 염증 물질들을 뿜어내며 세포의 문고리를 더욱 강하게 고장냅니다. 간,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포도당 공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간은 저장해둔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 속으로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밤사이에 뇌가 굶어 죽지 않도록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고마운 기능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침에 음식을 먹어 인슐린이 나오면 간은 이제 음식을 통해 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포도당 생산을 딱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세포마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이제 당 그만 만들어 라고 소리쳐도 간 공장은 그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간은 밤새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는 중에도 눈치 없이 포도당을 계속해서 도로 위로 찍어내어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폭발하는 공복혈당 상승이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췌장은 지쳐가고 밸런스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문을 닫았고 간 공장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고통받는 장기가 바로 우리 몸의 열쇠 공장, 췌장입니다. 많은 환자가 이 대목에서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 왜 내 몸속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더 많이 만드는 건가요? 우리 몸의 피드백 시스템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췌장은 세포 내부의 사정까지 완벽하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췌장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혈관 도로 위에 포도당 트럭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혈당 수치뿐입니다. 췌장의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라, 도로에 포도당 트럭이 왜 이렇게 많지? 인슐린 열쇠가 부족해서 세포들이 문을 못 열고 있구나. 얘들아, 인슐린 공장 불가동에 열쇠 더 찍어내. 췌장은 세포가 문을 걸어 잠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도로를 청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슐린 공장의 가동률을 200%, 300%로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2형 당뇨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비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피를 뽑아보면 혈당도 높은데 인슐린 수치 역시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내 몸이 망가진 주인을 살리기 위해 췌장을 쥐어짜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공장이라도 밤낮 없이 강제 특근을 돌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년 동안 이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산세포들은 하나둘 지쳐서 파괴되고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타버리는 것이죠.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췌장은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힘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이때부터 혈당 조절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돼요. 결국 1형 당뇨 환자처럼 밖에서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2형 당뇨는 단순히 당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처리 시스템이 오랫동안 무리하다가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혈당이라는 숫자에 그토록 벌벌 떨어야 하는 걸까요? 높은 혈당이 유지되면 몸이 어디 부러지거나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높은 혈당이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처참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진하고 끈적끈적한 설탕물을 상상해보세요. 그 설탕물이 든 컵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고 끈적여집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저밀도 설탕물 같은 피가 매일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피가 끈적해지면 고속도로인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찌꺼기가 쌓이며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다가 결국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죠. 따라서 혈관이 망가진다는 것은 온몸의 장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섬세한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세 곳이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첫째는 눈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터지고 막히면서 당뇨망막병증이 오고 심하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 즉 콩팥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필터가 설탕물에 절여지면서 망가집니다. 몸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결국 평생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 피를 거르는 인공투석에 의존해야 하는 당뇨병성 신증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신경입니다. 신경세포 주변에 미세혈관이 막히면 신경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발끝이 저리고 찌르듯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각을 상실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오죠.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방치하다가 세포가 썩어 들어가 결국 발을 절단해야 하는 이른바 당뇨 발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굵은 혈관들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마비되는 심근경색,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반신마비를 일으키는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최신 당뇨 치료 패러다임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오늘 집에서 잰 혈당 수치가 얼마인가라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최종 목적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심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지켜내며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몸 전체를 안전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피 속에 당이 조금 많은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이라는 도루망이 조금씩 소리 없이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리는 전신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공복혈당,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매번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침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복혈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 끝을 찔러재는 수치죠. 이 숫자는 내가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의 영향, 그리고 밤사이 나의 간 공장이 눈치 없이 당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준점은 100입니다. 100 미만이면 정상, 126을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첫 숟가락을 뜨기 시작한 지 정확히 2시간 뒤에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내가 방금 먹은 탄수화물 폭탄을 내 몸의 인슐린과 세포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치워낼 수 있는지, 즉 내 몸의 당 처리 능력을 시험하는 성적표입니다. 140 미만이 정상이며 200을 넘어가면 당뇨병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하루의 컨디션이나 전날 밤의 행동에 따라 숫자가 고무줄처럼 춤을 춘다는 점이죠. 평소에 혈당 관리를 엉망으로 하던 사람도 병원 검사 전날에 하루 종일 굶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일 아침 공복혈당은 정상처럼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을 속이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것이죠. 저 결국 표면에 포도당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의학 일러스트.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절대 속일 수 없는 비밀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화혈색소, 영어 약자로
HbA1c라고 부르는 수치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나르는 빨간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 도로에 포도당 트럭들이 너무 많으면 이 포도당들이 적혈구 표면에 슬그머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당이 달라붙은 헤모글로빈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서 약 120일, 즉 3달 동안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검사하면 이 환자가 지난 석 달 동안 벼락치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장기적인 혈당의 평균치가 고스란히 탄로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공복혈당이 오늘 아침 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샷 사진 한 장이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편집 없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동영상입니다. 정상인은 이 수치가 5.6% 이하입니다. 5.7%부터 6.4%까지는 조만간 당뇨로 진행할 수 있는 당뇨 전 단계 경고 구역이며 6.5%를 넘어서는 순간 공식적인 당뇨병 환자로 확진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의 1차 목표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어떻게든 6.5% 또는 최대 7.0% 미만으로는 떨어뜨려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당뇨의 치료 방법과 발전된 치료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을 기대하세요.